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전국을 뒤흔들면서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창조경제센터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센터는 100%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되는데요. 내년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이곳에 있는 기업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9번째로 문을 연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세계 최고의 담수화 기술을 바탕으로 물산업 벨트의 중심축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제조업 혁신 3.0을 선도하는 동남권의 메카트로닉스 허브가 될 것입니다. 응용 로봇을 제작하는 이 업체는 창조경제센터의 도움으로 창업을 해 지금은 연간 매출은 5억 원대, 직원도 3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 센터에 들어오면서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경남 창조경제센터에서 창업한 기업은 지금까지 41개, 163명이 새로 채용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낸 경남 창조경제센터가 최순실 게이트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액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는 창조경제센터에 내년 예산 46억 원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역점 사업으로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먼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모두 마음을 합쳐서 그렇게 지원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창조경제센터에서 보육 중인 기업은 197개.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회사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음 달 예정된 국회 예산안 처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경남 창원시가 오폐수를 낙동강에 무단 방류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이미 2년 전 이번 사건이 예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 인근 하수 처리장으로 가야 할 인분과 생활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변 신도시 개발로 급증한 오폐수를 하수 처리장이 감당을 못하자 창원시가 불법 방류한 겁니다. 실제로 북면 하수 종말 처리장의 처리 용량은 이미 지난해 초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11년에 시작됐어야 할 하수 처리장 증설 사업이 3년이나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산 부족이나 이런 게 실제로 2014년도에 착공을 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방류에 대한 우려는 이미 2년 전 창원시 의회에서 지적됐습니다. 안 되면은 지금 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창원시 이미지 먹칠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에 들어섰는데 똥오줌을 낙동강에 내려보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당시 창원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역량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 예측에 실패한 창원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불법 방류로 해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창원시의 오폐수 무단 방류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현장 조사 결과 창원시가 불법 관로를 묻어 1년 이상 낙동강 지천으로 오폐수를 불법 방류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다음 주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하수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시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불법 방류 현장에 토양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맡기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창원시는 오폐수 무단 방류에 공식 사과하고 300톤 규모의 임시 오폐수 저장 탱크를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가 600억 원대의 복합 유통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 관계자가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사천시가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도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사천 나들목 터입니다. 사천시는 이 일대 25만여 제곱미터의 복합 유통상업단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애초 사업비 440억대 물류단지로 계획됐지만 복합 유통단지로 계획이 바뀌면서 사업비는 600억 원대로 커졌습니다. 개발 방식도 공영개발에서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돼 지난 6월 특수목적법인이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특수목적법인 관계자가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유통상업단지의 특수목적법인인 사천 IC 도시개발과 대표 소유 건설사, 사천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수가 필요하니까 그 사업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우리 보건평가 사업장 소속에 관련 자료. 검찰은 사천시가 특수목적법인 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애초 사천시가 물류단지를 조성하려다 규모가 큰 복합유통단지로 변경하게 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을 대표하는 태종대를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지만 태종대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울창한 숲풀 사이로 탁 트인 넓은 바다를 마주하자 관광객들은 탄성을 자아냅니다. 일상의 어떤 지친 그런 것들을 다 해소시키고 새로운 힘이 돋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지난 1967년 유원지가 된 뒤 줄곧 부산 대표 관광지로 명성을 누렸고 지난 한 해도 300만 명이나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20년째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안에 매표소가 있던 낡은 정문을 뜯어내고 지은 지 20년 된 전망대도 새 단장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이 해안도로를 따라 높이 4m의 모노레일을 설치해 지금보다 경관 조망이 훨씬 더 수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해 장기적으로 옛 곰포의 집터 등에는 호텔을 짓고 감지 해변에 바닷물을 이용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등 태종대를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투자자들도 아무래도 나타나기 좋은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큰 예산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고 다만 이 도로라든지 기본 인프라 부분은 지금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적지 않습니다. 공원 전체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 자본으로 대부분의 시설을 짓기로 해 투자자가 제때 나타날지가 변수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7일 토론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밤사이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현재 진주를 비롯한 10개 시군에 안개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는데요. 비가 내릴 때보다 안개가 꼈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다고 하죠.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추위는 풀렸지만 공기는 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발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밤부터 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먼지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내일부터 해소될 전망입니다.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 아침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하늘빛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비가 지난 뒤 더욱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8도, 창녕과 함안 3도로 이번 주 들어 가장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밀양 21도, 창원과 거제 20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동안 활동하기 한결 무난해졌습니다. 진주 4도, 거창은 2도로 출발해 사천 21도, 산청 19도, 거창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로 동해상에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련 기관 27개로 구성된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협의회를 운영합니다. 협의회는 경남의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출산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합니다. 경상남도는 또 우리 아이 키움터 돌봄 품앗이 사업을 2018년까지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릴 방침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근 조선사 11곳에서 실직한 74명에 대한 채용을 마쳤고 올해 20명을 더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조선소 퇴직자 200명을 선발하는 등 채용 규모를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맛과 향이 뛰어나 임금님 진상품으로 알려진 하동 대봉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제18회 악양 대봉감 축제가 내일 하동 평사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선홍빛 설렘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전국 대봉감 품평회를 시작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재래의식과 홍보 퍼포먼스, 어울림 한마당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대봉감 판매장과 농특산물 시식 코너 등이 마련됩니다. 사업장 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인 체당금 규모가 거제와 통영, 고성 지역에서 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거제와 통영, 고성 지역에 지급한 체당금은 모두 20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증가했습니다. 체당금을 받은 근로자는 64개 회사 4,353명으로 지난해보다 2.2배 늘었습니다. 김해 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이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에서 20여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는 최근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수상품 9전시에서 김해 지역 중소기업 9곳이 캐나다와 러시아 등으로 2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는 지역 우수 중소제조업체 판로 개척 등을 돕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야와 새누리당 해체, 노동계약 폐기를 요구하는 경남 시국대회가 어제 창원 성산구 상담동에서 열렸습니다. 노동자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어제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용호동 정우상가까지 행진을 벌이며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책임을 지고 하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꾸준히 열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